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사마천 원작 김원중 역자의 사기입니다. 중국을 넘어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작품으로 거대한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라디오 드라마 사기에서는 사기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부터 민초였던 유방과 항우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 만고 불변의 진리를 담은 드라마 사기 13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백마 전투의 대승은 10만 유방군의 사기를 북돋고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유방이 장량을 신뢰하는 마음도 굳어졌다. 그런데 장량이 유방군 총수자리를 유방에게 돌려주었다. 왜 그러시오? 장량은 승장이요, 계속 상승장군이 돼주시오. 이젠 유장군이 전군을 지휘해야 합니다. 저는 장군의 참모가 적격입니다. 나는 말에 앉아 졸기만 하는 사람이요, 상장군은 장량뿐이요. 장군의 휘하 모든 장수는 대단한 능력과 판단력을 지녔는데 저의 지휘를 따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느라 피곤하고 지쳐서 각자가 지닌 재능을 발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소. 보급과 군정의 달인 소하 장수는 저 같은 것은 족탈불급의 능력을 가졌다는데 사술이 있고 복잡한 저의 작전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작동시킬 수 없어 허둥거립니다. 다른 장수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상장군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모두 장량의 지휘에 잘 따랐기 때문에 이기질 않았소. 예, 그랬습니다. 허나 장군이 통솔하시면 장군의 눈만 보고도 판단하고 능력을 발휘해 전군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며 승전고를 울리게 합니다. 더러 움직임에 모순도 있고 전략에 차질은 생기지만 활기에 넘치는 군사들에게 필요없는 피곤은 안겨주지 않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내가 지휘하지요. 이제부터 우리 군은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남양성만 함락시키면 관중으로 함양성으로 진격하지요. 제가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진은 허술한 남양성의 군사들을 서쪽 완성으로 철수시켜 견고한 완성을 철통같이 지키려는 방어선을 구축했다 합니다. 그러면 그 완을 피해 서진을 하지요. 완성을 피해 진군할 수는 없습니다. 완성의 앞에도 진군이 진치고 있는 도성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작은 도성들에 진군이 얼마나 있겠소? 10만 군이 처부수고 진군하지요. 우리가 완성을 피해 서쪽 작은 성의 적들과 교전을 하면 완성의 대군이 뒤쫓아와서 우리 군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뒤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군사들을 많이 잃습니다. 그렇다면 완을 치지요.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않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완은 본신 나의 고국인 한나라 땅이었소. 그래서 완성에는 한나라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한나라 사람 장량이 유방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완의 태수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초군에게 항복하자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절로 보내 장군과 장량을 만나게 하자고. 그러면 태수가 항복을 한다? 태수도 10만 대군과 싸우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완을 무혈 점령한다. 우리 군은 완성 성벽 아래에서 진격할 태세로 기다려 봐야지요. 장량의 예상이 적중했다. 태수를 설득한 한나라 사람 진회가 성벽 위에 나타나 태수의 사절이라 소리 지른 뒤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그리고 장량을 찾아 유방 장군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장군, 완의 태수는 항복을 하되 조건이 있다 합니다. 저 진회는 장군이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저는 초나라 회왕이 함양에 맨 먼저 진입한 자가 관중왕이라고 한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항복 조건이 무엇이오? 그런데 장군은 목전의 이 완의 성이 근린에선 가장 크고 성벽도 높고 주민은 모두 군사로 무장하고 남양성의 군사들까지 철수해 와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공격하려고 합니다. 성 안의 주민과 군사들, 관속들은 항복하면 모두 죽일 것이라 생각해 필사적으로 싸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군이 공격한다면 단시일에 함락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관중으로 진군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항복 조건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소. 태수를 완의 제후로 봉하고 제후를 장군의 휘하로 하시오. 완의 군사는 장군의 군사로 편입해서 서쪽으로 진군하는 대열에 끼워 관중으로 진격하시라는 것이 항복 조건입니다. 태수가 항복했다는 전갈이 가면 서쪽으로 가는 연도에 있는 성들도 장군에게 항복할 것입니다. 유방군은 붉은색 군기를 펄럭이며 완을 떠나 서쪽 관중을 향해 진군했다. 한민족의 터전인 중원에서 일찍이 그 중원의 망국 6나라 군사가 진나라의 터전인 관중으로 돌아가려면 하늘이 내린 험준함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 천엄에다 사람의 손으로 더욱 험준하게 요새화한 것이 함곡관이라는 관문이다. 그 함곡관으로 가기 전에 개봉, 영양, 낙양 등의 성들이 줄지어 있어 이 성들을 모두 공략해 함락시켜야만 함곡관에 이른다. 유방도 처음에는 상류가 서쪽인 황하를 거슬러 올라갔었는데 장량은 유방군을 관중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완을 돌아 말머리를 서쪽으로 틀게 했다. 장량은 어찌해서 이렇게 먼 남쪽으로 돌아 함곡관으로 가자고 하시는가? 관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누구나 함곡관을 염두에 둡니다만 우리 군은 함곡관으로 안 갑니다. 함곡관으로 진군하지 않는다? 관중은 천부의 나라로 일컬어집니다. 자연의 험준에 둘러싸인 도비이기 때문이지요. 관중에는 외계로 향한 관문이 함곡관뿐만 아니라 몇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남쪽에 있는 무관이란 관문입니다. 무관은 덜 험하지만 알려진 관문이 아니어서 방어가 좀 허술할 것입니다. 아하, 그래요. 장량은 어떻게 무관을 아시오? 내가 살던 망국 한나라의 고향에는 단천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단천의 상류로 가는 계곡 따라 올라갔더니 무관이 있어 언젠가는 무관으로 들어가 진나라를 쳐부술 거라고 다짐을 했었지요. 유방군은 무관을 돌파하고 관중으로 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함양궁궐하는 공포에 휩싸였다. 승상조고는 자신의 입지를 위한 모책부터 강구했다. 이세 황제 호해를 죽여 옥새를 빼앗아 초나라군이 쳐들어오면 옥새를 유방에게 바치고 자기를 관중의 제후로 보응해달라고 청한다는 모책을 세웠다. 그리고
사위 염락에게 병졸 1000명을 데리고 가서 호해를 죽이라고 명한다. 이세 황제가 망이궁에서 재계하고 경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염락이 들이닥쳐 죄목을 읊은 후 죽이려고 하자 처자식과 함께 백성으로 살 터이니 살려달라고 애걸했지만 염락이 듣지 않아 호해가 스스로 목을 찔렀다고 사마천이 사기에 쓰고 비탄했다. 유방군이 무관은 돌파했으나 무인지경의 사냐를 진군한 것은 아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관중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저항이 거셉니다. 저들 관중의 군사들은 모두가 관중의 백성들이요. 관중을 수호하려는 마음이 강해 사력을 다해 항진하는 것 아니겠소? 조정의 부패한 대관들이나 벼슬아치 장군들은 지금쯤 제살길을 찾아 관중에서 탈출하고 있을 것인데 저들은 왜 목숨 걸고 저항합니까? 진나라의 보통 사람들이 지닌 민족의식 때문이요. 진나라는 역사가 길고 또 관중은 진나라 사람들의 심장이니까 한사코 외적으로부터 지키려 하는 것이지요. 군사들은 철저히 죽여 없애야 합니다. 저항하는 진군은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격해서 죽여야 합니다. 단 한 놈이라도 살려두지 말고 징익에 놔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장량의 그런 마음은 진나라에 대한 원한 탓이요. 전장에서는 적을 철저히 죽여 패배감을 심는 수밖에 그들의 저항심을 빼앗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항심이 없는 양민은 죽이지 않습니다. 유방군은 관중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진군과 싸우느라 관중의 중심인 함양성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한 달을 끌다가 마침내 패상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패상은 함양으로 흘러드는 위수의 강변 고을로 함양으로 진입하는 길목이었다. 유방은 패상의 군영 막사를 쳤다. 이러다가 언제 함양성으로 진격하나? 이 패상에서 얼마 동안 지친 군병들을 쉬게 하고 먹여 전력을 추슬려서 함양으로 쳐들어가지요. 장군! 무슨 일이냐 소하야? 장군, 함양에서 첩보가 왔는데 자영이 조고를 죽였다 하옵니다. 사형이 조고를 죽여? 무슨 소린가? 조고가 이세 황제를 죽이고 황제의 조카 자영을 왕으로 추대해 종묘 제국에서 재계하고 있는 자영에게 즉시 꼴리자고 갔는데 자영이 조고를 칼로 찔러 죽이고 조고의 3족을 멸했다 하옵니다. 자영은 이세 황제를 죽인 조고가 자신도 허수아비 왕으로 앉힌 뒤에 죽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소. 장군, 난장판인 함양성은 이때 쳐들어가야 하지 않소? 난장판이니 싸울 것 없이 무혈 입성해야 합니다. 소하야, 함양성 자영에게 항복하라고 사절을 보내라. 자영은 백마가 끄는 흰 수레를 타고 유방의 군영으로 왔다. 그리고 유방에게 황제의 옥새와 부절이 든 상자를 바치고 투항했다. 유방은 제장을 불러 회의를 열고 자영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제장은 자영을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영은 황제가 아니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지만 시황제의 손자입니다. 우리는 자영을 죽여 진나라의 대를 끊고 황실의 씨를 말려버려야 합니다. 죽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신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제장들은 마땅히 그러겠지. 자영을 죽이라 하겠지. 그런데 누구보다도 진을 증오하는 장량은 왜 잠자코 있나? 소리를 질러 죽이라고 할 시뻘건 얼굴인데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냐? 장군, 이 여기기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영을 장군이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이오, 여기기 어른? 회왕이 항우 장군이 아닌 유방 장군에게 관중을 공격하라고 하신 것은 장군이 관용을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높이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항복한 적의 왕을 죽이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장량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여기기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결정되었어. 자영은 죽이지 않겠어. 제장은 전군의 전열을 정비해 함양으로 입성할 채비를 하시오. 유방군이 함양성으로 들어갔다. 장량은 유방군의 입성을 말리고 싶었다. 유방을 비롯해 유방군의 장수는 본시 도적 패거리의 괴수들이라 천하의 미녀와 보물들을 쌓아놓은 함양성으로 들어가면 그 본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함양성 사람들은 저들이 진나라를 친 것은 저런 것들을 노린 화적대이기 때문이라며 공포에 떨 것이다. 장량은 함양성으로 들어가며 우울했다. 아니나 다를까 유방군의 일부 장수들은 권부 창고를 열고 갖가지 보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광분했다. 여색을 탐하는 유방은 궁궐로 들어서자 황제의 후궁부터 잡아챘다. 호위 대장인 번쾌가 유방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너는 누구냐? 이세 황제의 후궁이었습니다. 오호, 후궁. 천하 일색일색. 다른 이세 황제의 후궁들은 다 어디 있느냐? 모두 불러라. 후궁도 궁녀도 모두 도피해 넓은 궁궐 어디에 숨었는지 모릅니다. 너도 도망가다 나한테 잡혔느냐? 그렇습니다. 장군은 유방군의 장수입니까? 나는 유방군의 유방장군이다. 아, 유방장군이십니까? 그러시군요. 어쩐지 장군님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배웠네요. 무엇이라? 적장인이 유방을 만나고 싶었다고? 소문에 준수하게 잘생긴 장군이라 하기에. 천생연분일세. 이리 와서 내 품에 안겨라. 성미도 급하시지. 미녀가 우글거린다는 함양성에 들어가서 무엇보다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다. 후궁아, 어서 옷을 벗어라. 장군님도. 오냐. 번쾌! 호위 대장 번쾌! 예, 장량 장군, 번쾌 여기 있습니다. 장군은 어디 계시오? 왜 그러십니까? 장군은 지금 이 방 안에서. 호위 대장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니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무슨 말인지 나는. 지금 장수들, 군병들이 궁궐에서 여인들을 범하고 약탈을 격심하게 하고 있어. 이러면 우리 유방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이 소문이 다른 초군에게 알려져 유방 장군은 망하오. 이 사태는 당장 막아야 하오. 번쾌 대장은 지금 방으로 들어가서 장군을 데리고 나와야 하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장군! 일어나십시오, 장군. 안 일어나시면은 번쾌가 장군의 덜미를 잡고 잡아당깁니다. 장군님, 유방군이 난장판입니다. 장군님이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방은 장량의 고언을 수용, 전군을 궁정에 집결시켜 약탈한 물건들은 모두 압수해 궁궐 창고에 수납하고 창고를 봉해버렸다. 그리고 전군을 이끌고 패상군용으로 철수했다. 유방은 군병들의 함양성 출입을 금하고 약탈도 금했다. 그러나 군의 식량 조달을 위해 지주들에게서 수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관중왕으로 자초한 유방이 향촌의 원로들을 불러 말했다. 나는 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관중으로 왔어. 따라서 진의 법은 모두 철폐하고 나의 세법 3장을 정했소.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 둘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자는 중형, 셋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약탈하는 자를 엄벌에 처한다는 법이요. 그리고 우리 군량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양민들 중에 가뭄으로 굶는 자가 있으면 나누어 주겠소.
관중 사람들은 유방의 결단과 온정에 가무해 유방을 관중왕으로 떠받들었다. 어느 날 장수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이름 모르는 자가 무릎으로 기어와 유방에게 좋은 헌책이 있다고 했다. 별명이 벼룩이란 자다. 귀가 얇은 유방이 좋은 헌책이 있다 하니 정중하게 그 자의 말을 들었다. 관중 사람들은 장군님을 관중왕으로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중왕의 자리는 기필코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곡관의 군사를 파견해 관문을 굳게 닫고 철통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군대가 와도 그 관문을 돌파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군님이 관중왕으로 되시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성은 지닌 유방이었지만 관중왕이라는 칭호에 도취해 있던 그때의 유방에겐 그 헌책이 솔깃했다. 곧 군사를 급하해 함곡관 관문을 닫고 군사들이 지키게 했다. 장량은 그것을 몰랐다. 장군,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함곡관에 전령을 보내야 하나? 경솔했습니다. 항우군이 함곡관에 이르렀을 무렵입니다. 지금쯤은 함곡관 수비군이 대항하다가 항우군에게 박살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이젠 엎질러진 물입니다. 항우군이 함곡관에 이르렀다. 항우군은 황하의 상류로 올라가 관중으로 향하는 진로를 잡고 있었다. 진로 도초에 있는 도성들을 쳐부수고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는 혹한이 엄습한 서달이었다. 황후가 관중과 함곡관 관문의 이변을 알게 된 것은 그 전날이었다. 항장군, 선진 경포장군이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정찰병의 보고에 따르면 함곡 관문은 굳게 잠겨있고 유방군의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다 합니다. 유방이 우리를 환영하는 깃발을 올렸나?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철벽으로 관문을 지키는 유방군 군사들이 항우 군인 줄 알면서도 정찰병들에게 피를 뿌리듯 활을 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있어. 유방이 2달 전에 먼저 관중에 진입했다는 것은 첩보로 알고 있었지만 유방이 초군에게 활을 쏠 리가 있어. 그들이 모르고 그랬을 것이오. 유방군 수천이 관문을 철통같이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찰병들이 우리는 항우군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돌아온 답은 외래군은 어떤 군사라도 함곡관을 통과시킬 수 없다. 여기는 관중왕 유방의 땅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방이 관중왕이라? 놈이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 아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 먼저 함곡관부터 쳐부셔버려라. 출연 송도영, 최상기, 이윤연, 김일, 윤성혜, 이상훈, 최정호. 해설 박일, 극본 이관석, 음악 이춘화, 기술 강성민, 연출 박건삼, 류철민. 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13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기 14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